신동아 건설이 부도가 났다. 와,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의도의 63빌딩 신동아 건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동아 건설이 지금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견건설사 혹은 건설사의 줄폐업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동아 건설은요, 지난달 12월에 미결제 어업만기 도래액이 60억 원이었습니다. 이 60억 원이 신동아 건설의 법정 관리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동아 건설 망하는 게 결국 말입니다. 앞서 태영건설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그 앞서 롯데건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신동아 건설은요,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예요. 58위. 결코 낮지 않지요. 중견건설업체라는 뜻이에요. 뭐 파밀리에라고 아파트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63빌딩도 직접 지었고요. LG의 광화문 빌딩도 이 신동아 건설이 지었습니다. 그만큼 신동아 건설은요, 나름 시장에서 뭐 힘있는 건설사, 능력 있는 건설사로 알려진 거예요. 63빌딩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63빌딩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63빌딩 자체가 여의도의 랜드마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63빌딩을 지은 신동아 건설이 법정 관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건설사들의 상황이 어떨까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심각할 겁니다. 게다가 신동아 건설이 짓는 아파트 파밀리에, 이 파밀리의 수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다는데 이게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말입니다. 입주 일정이 뒤로 밀리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파밀리에가 전국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만 7개고요. 2,899채입니다. 여기에 보전 금액이 1조 1,695억 원 정도 되고요. 뭐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말입니다. 신동아 건설이 망하는 바람에 충격을 입는 그런 수분양자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동아 건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동아 건설은요, 1977년에 신동아 그룹의 계열사로 세워진 건설회사입니다. 이 건설회사가 1989년에 신동아 그룹에서 분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 관리에서 졸업하고 나서 지금 5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428.75%입니다. 아마 건설사들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좋은 숫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게 200%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100에서 200% 사이 뭐 이 정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28.75%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가지고 있었죠. 야, 여러분, 저는 신동아 건설이 이렇게 58위의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법정 관리를 들어갔다, 부도가 났다, 이 사실은요,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건설 쪽에서는
계속 줄폐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2024년 작년이죠. 부도업체 수만 30개예요. 2019년에 49개에 대비해 보면 30개면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건설사 부도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도가 난 업체가 30개잖아요. 폐업을 한 업체는 더 많습니다. 폐업을 한 업체는 부도가 나기 전에 회사를 접어버리는 거죠. 지금 폐업을 한 업체 종합건설사만 올해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 394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0.9%가 늘어난 수치예요. 2023년을 보십시오. 581개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20%가 더 늘어났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적어도 600개, 7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종합건설사가. 600개, 700개면요. 2020년 347개나 2021년 305개나 2022년 362개에 비하면 2배 수치입니다. 2배 수치. 그만큼 말입니다. 많이 망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여러분 부동산에는 최악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PF 대출이 영향을 미쳤기도 하지만 더 영향을 미친 것은요. 경기입니다. 경기가 완전히 쪼그라들었거든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지금 종합건설사들 많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건설사들이 많이 망하면 거기에 하청을 받는 전문건설사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망합니다. 지금 전문건설사들도 2024년 10월까지 1710개나 됩니다. 전년 대비하면 8%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981개였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작년을 능가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 2087개가 올해는 3000개가 될 확률도 많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폐업은요. 11월, 12월에 주로 몰립니다. 12월에 주로 많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이 지나면 전문건설사들도 굉장히 많이 망한다는 뜻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요. 내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늠자가 됩니다. 부동산이 팡팡 돌아가야 전방산업이나 후방산업도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이렇게 줄줄이 종합건설사도 망하고 전문건설사도 망하고 이렇게 되면요. 전방산업도 망하고요. 후방산업도 망합니다. 그러면 내수라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은 초토화돼 간다는 뜻입니다. 심각합니다. 저도 지표를 보면서 늘 느끼지만 이 정도까지 가는 것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건설사들이 지방부터 또 규모가 작은 건설사부터 지금 줄줄이 망한다는 사실은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내수는 당분간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충분히 해봅니다.